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? 네. 가족들과 저도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우리 아이 피아노 교육 언제까지 할까요? 라는 이야기로 조금,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어떤 분이 저에게 선생님, 피아노 교육 언제까지 시켜야 되나요? 좀 궁금해요. 라고 저에게 물어보셔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. 한 일주일 이상을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. 일단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만 이야기하자면은 피아노를 여유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4학년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아이가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는데요. 확실히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 아이를 7살 때 뭐 학원을 조금 한번 보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시간이 벌써 2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이제는 학과 공부도 조금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때보다는 7살 때부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치만은 충분히 3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만약에 한 1, 2학년 때 시작하셨다면은 아이와 함께 피아노 교육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실제로 제가 많이 가르쳤던 아이들은 3, 4학년 때까지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. 네.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만 얘기를 하는 건데 피아노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한번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피아노 학원 고르는 이야기 할 때, 좀 진도에만 급급하는 게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. 우리나라는 피아노가 학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. 네. 사실 피아노,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은 예술인 거지 학습을 통해서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긴 하지만은 그게 약간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 좀 들죠. 네. 실제로 이태리에 있었을 때 조그만 아이들이 콘서바토리에 와서 피아노를 배울 때 진도에 연연하지 않았어요. 정말 한 초등학생,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런 건 잘 몰랐지만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왔는데, 선생님한테 왔는데, 소나틴의 한 곡을 얼마나 음악을 잘 만드는지를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보를 훑고 지나가고 뭐 진도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몇 번인지 막 이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소나틴에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소나틴을 치고 그 곡을 어떻게 완성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았어요. 실제로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 테크닉은 굉장히 좋지만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테크닉은 정말 좋지만 음악을 풀어내는 것들이 조금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많이 있었죠. 근데 지금은 정말 유명한 조성지 같은 피아니스트, 정말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게 그렇게 예술 교육으로 많이 우리나라도 발전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정말로 특별하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원이나 예고를 간 경우, 그치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피아노 교육은 일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학습으로 생각하신다면은 한 3, 4학년 진도를 빨리빨리 빼서 그래도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악보는 볼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잡고 가신다면 아마 3, 4학년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그쯤 되면 악보를 보겠지 라는 거는 모든 아이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. 네, 좀 안타깝죠. 엄마가 우리 애가 체르니 40번이니까 이제 악보는 혼자서 볼 수 있겠죠? 라고 했는데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. 그런데 막상 악보를 보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40번을 갖다 주고 다른 그와 비슷한 수준의 재미있는 곡을 딱 펼쳐놔도 쉽게 악보를 읽어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. 네. 정말 현실이에요, 이게. 네. 저도 어렸을 때 조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. 지금 생각해보면은.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피아노 교육에 대해서 언제까지라는 것보다는, 어떻게, 아니면은 어떠한 방향으로라는 생각으로 조금 바꿔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.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사교육 현실에서 쉽지 않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. 정말 아이의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. 저도 아이 한 명, 이제 둘째는 아직 어려서 안 시키는데 첫째를 사교육을 하다 보니까
네, 운동도 해야 되고, 뭐, 운동도 한 개만 합니까? 남자애도 축구도 하고, 뭐, 네.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사교육 현실에서 쉽지는 않다는 건 알지만, 어, 그냥 그런 거를 한번 꿈꿔보면서 어머님들께 얘기를 하는 거죠. 네. 우리 아이들이, 진도를 언제까지, 뭐, 체르니 30번, 40번까지 이게 아니라, 한 곡을 치더라도 정말 음악을 즐겁게 느끼면서 칠 수 있는 교육으로 흘러가면 너무 좋겠다. 네, 라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면서 끝도 그렇게 맺으려고 합니다. 네. 조금, 어, 제 썸네일과 달라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, 네, 정말 현실과 조금 지금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좀, 맞지 않아서 아쉽고,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예체능이 가면은 정말 아이들에게 음악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피아노가 맨날 앉아가지고 두들기고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혼나고 저희 때는 진짜 맞고 배웠잖아요. 제가 80년생이거든요. 네, 네 여기서 나이를 공개하게 됐는데 막 손바닥 맞고 숙제 막 엉터리로 해갖고 막 선생님한테 동그라미 치고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네 어릴 때.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클래식이 굉장히 더 붐이 일었고 정말 유명한 정말 굵직한 사람들이 나온 건 아는데 전반적인 그 교육에 그래서 그 방향이 너무 이제 학습으로 진도에 얽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어머님들이 언제까지라는 기준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이 아이가 4학년이 되고 했는데 피아노를 너무너무나 즐거워해요. 그러면은 선생님께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요. 피아노 수업료를 한 달 단위로 내지 마시고 레슨 한 타임으로 내실 수가 있잖아요. 네, 이거 모르셨나요? 네, 네. 레슨을 한 타임, 그러니까 한 시간 수업료를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셔서 그거를 좀 정하신 다음에 적정선을 정하시고 어머님들이 이제 카페 가서 뭐 커피 마시시잖아요. 취미생활로 이제 운동하시잖아요. 그것처럼 내 아이의 몸에 대한 운동이 아닌 정말 마음의 영혼의 운동을 시켜주는 트레이닝비 아니면은 정말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 비용으로 좀 정하시고 선생님과 말씀을 하시고 고학년이 됐을 때도 시키시고 싶다면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아이가 한 곡 정도로만 충분히 그 곡을 즐기면서 많은 연습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학년이 되더라도 유도를 하시고 수업을 레슨을 하신다면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피아노가 굉장히 즐겁고 음악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과학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피아노를 치는 걸 봤어요. 근데 정말 전공생처럼 치더라고요. 네. 아마 그 아이는 계속해서 피아노 레슨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런데 각자의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해보셔서 네, 사교육에 대한 비용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음악을 즐거워하면서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언제까지? 네, 언제까지라는 거는 이 2가지의 방향으로 학습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아이에게 정말로 음악의 즐거움을 주실 건지 이 2가지의 방향으로 길을 선택하시고 어머님이 그 적정선을 정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고학년이 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방법이요. 레슨비를 네, 한 번씩만 선생님께 페이를 지불을 하시고 그 시간에 많은 연습이 필요 없는 네, 그런 곡들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? 네, 저도 아직은 아이가 어려서 네, 잘 시키지도 못했고 저의 아이지만 피아노도 시키지 못했지만은 이런 생각으로 아이와 함께 음악을 즐기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. 네,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? 네,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과 이런 음악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멀티맘마였습니다.